네, 그러면 제가 견적서 우리가 이제 만들 거예요. 예, 만들기 전에요. 다 만든 결과 화면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완성 파일이요. 그래서 완성 파일을 보는 동안 수업 예제가 다운로드가 안 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견적서 결과 파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견적서 다 완성된 결과 파일이에요. 네, 엑셀 파일을 이용했고요. 우리 상단에는 제목, 이 틀 기본 플레임은요, 제가 예제에 넣어놨어요. 네, 이거 틀까지 하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요. 예, 웬만한 건 제가 넣어놨고요. 함수 들어가는 부분만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여기 왜 귀중, 네, 이런 거 우리 많이 쓰지요. 회사 이름하고 그 회사의 네, 귀중 이런 셀 서식을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로로 한번 가로로 입력한 텍스트를요, 세로로도 바꿔보고요. 그리고 또 엑셀 서식을 이용해서요, 뭐 균등 분할도 한번 해보고요. 또 여기는 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1, 2, 3, 4, 5 물론 입력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1, 2, 3, 4, 5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입력도 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찾아서 넣으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규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량은 그냥 우리가 입력할 거고요. 네, 이 공급가액도요, 예, 공급가액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수량 곱하기 단가지요. 단가지요. 네, 그래서 엑셀 서식도 이용할 거고요. 함수도 이용할 거고요. 그 외에 또 네, 이런 합계 같은 거, 만료일 같은 것도요, 다 함수 이용해서 하실 거고요. 또 옆에 품목 단가, 예, VLOOKUP을 이용하시려면요, 우리 품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품목, 네, 품목 단가 시트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트에서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 품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단가를요, 우리가 입력하지 않고 함수를 이용해서요, 찾아서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견적서 결과 이렇게 한번 미리 한번 보셨어요. 네, 좀 어려워 보이죠? 예, 우리 하나씩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 미리 한번 보셨고요. 예, 우리 이제 예제 다운로드 받았으니까요, 견적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특강 엑셀 예제 파일 있으셔야 되세요. 예제 파일 더블 클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엑셀 폴더 더블 클릭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제 파일에 넣은 예제 중에서요, 1회차 보이시죠? 1회차, 네, 1회차. 1회차 견적서 예제를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견적서 예제, 네, 견적서 예제예요. 네, 열렸나요? 네, 열렸죠. 네, 열렸으면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제는요, 상단에 노란 띠가 하나 생겨요. 네, 제한된 보기라고 나오죠? 네, 그럼 우리는 편집 사용을 한번 눌러주세요. 편집 사용. 네, 이 편집 사용 이 단추를 눌러주셔야지요.
우리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가 없죠. 편집 사용 한번 눌러주세요. 편집 사용. 편집 사용 클릭. 네, 클릭하시면요. 네, 안 보이던 리본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네, 안 보이던 리본 메뉴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네, 보이고 있고요. 네, 하단에 한번 볼까요? 네, 하단에요. 제가 3개의 시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견적서 시트, 품목 단가 시트, 이력서 시트가 있어요. 네, 우리는요, 견적서 만들기니까 견적서 시트를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견적서 시트 클릭입니다. 네, 견적서 시트 클릭해주세요. 견적서 시트 클릭. 네, 그럼 견적서 시트가 이렇게 열리죠. 네, 견적서 시트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견적서 시트 열렸나요? 네, 제가 아까 결과만 보여드렸죠? 네, 저는 틀만 이렇게 넣었어요. 네, 틀만 넣었고요. 우리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죠? 셀마다 눈금선이 보이죠? 저는요, 눈금선부터 먼저 안 보이게 할게요. 네, 눈금선 해제 한번 해볼게요. 눈금선 해제. 네,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보기 탭 가도록 할게요. 보기 탭 클릭. 예, 보기 탭이요. 보기 탭 클릭하시고요. 보기 탭 클릭하시면 표시 그룹이 있죠. 보기 탭 표시 그룹 가시면요, 눈금선이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눈금선을 빼주세요. 눈금선을 빼주면요, 이 엑셀 이 선들이 안 보여요. 네, 우리가 물론 뭐 서식이나 함수를 다 한 다음에 눈금선을 해제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 셀들이 보이니까요, 좀 복잡해 보여서요, 예, 저는 눈금선부터 먼저 해제하도록 할게요. 눈금선 체크 빼주세요. 네, 그러면요, 이 셀들이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그래서 눈금선 해제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네, 눈금선 해제는 어디서 해요? 보기 탭. 보기 탭 표시 그룹 가셔서요, 눈금선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눈금선 해제부터 했어요. 네, 여러분들 셀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니까 훨씬 더 좀 단순해 보이죠? 안 그래도 우리 엑셀이요, 함수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우리 그 다음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 부분 클릭하시냐면요, 요 견적 D4셀 클릭 한번 해보셔요. D4셀. 아, C4셀인가? 네, 한번요. 네, C4셀. C4셀 클릭 한번 해보셔요. 네, 여러분들 셀을 클릭하시면요, 우리 이름 상자에요, 그 셀 주소가 나와요. 네, 지금은 C하고 G를 병합한 상태예요. 잠깐만요. 네, 여기는 제가 견적밖에 안 보여서요, 오타가 났나 했더니요, 견적일 맞아요. 네, 견적일 맞고요. 요 선이 좁아서 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보일 때는요, B열, C열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요, 양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양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 우리 더블 클릭 한번 해보셔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던
문자 데이터가 보이게 되죠. 네, 저는 C4셀 클릭할게요. 얘가 견적일이죠. 그럼 오늘 날짜를 넣으면 되죠. 네, 오늘 날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C4셀 클릭해 주세요. 네, C4셀에는 견적일을 넣을 거예요. 그럼 오늘 날짜 넣으면 되죠. 네, 오늘 날짜 넣을 때는요, 우리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today. 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 항상 등호, 같다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세요. 예, 등호. 예, 등호는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 today가 today죠. 네, t 하나만 입력 한번 해볼까요? 네, t 했더니요, 제가 원하는 today 함수가 안 보여요. 그러면요, 우리 O, 알파벳 O 하나 더 입력할게요. 네, to 입력했더니요, 우리가 원하는 today 함수가 나왔어요. 네, today 함수가 나왔죠? 네, today 함수가 나왔고, today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라고 나왔죠. 네, today 함수는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today 하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만 해주시면요, 오늘 날짜, 즉 컴퓨터상의 시스템 날짜가 딱 들어와요. 네, 그러면 예, today 보이시죠? 예, today 더블 클릭. today 더블 클릭. 이 today 풀네임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today 이렇게 들어오죠. 물론 수식 입력줄에도 들어오고요. 네, 그러면 가로가 열렸어요. 네, 우리 함수의 마무리는요,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가로가 열렸으면 가로를 꼭 반드시 닫아주셔야 되세요. 그럼 가로 닫아주세요. 예, Shift 0번 누르면 가로가 닫아지죠. 네, 함수 끝났어요. 함수 끝났고요. 우리 엑셀 마무리는 엔터키지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엔터키. 네, 눌렀더니요, 오늘 날짜 2022년 4월 8일 이렇게 딱하니 들어왔죠.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시면요, 네,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내일 되면은 내일 날짜가 되고요, 만약에 5월 30날이면 5월 30날로 바뀌어요. 시스템 날짜로. 네, 그래서 저는 C4셀에, 그쵸? C4셀 맞죠? 네, C4셀에 네, today 함수를 사용했어요. 네, 이 today 함수는 뭐 인수가 따로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견적일 today 함수 이용해서 구했고요. 네, today 함수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됐고요. 우리 그 다음에는요, 여기 수신, 받는 사람, 인미디어 센터, 우리 셀 서식을 이용해서요, 한 칸 띄고 귀중이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C6셀을 클릭하셔야겠죠. 네, C6셀 클릭해 주세요. C6셀. 그래서 인미디어 센터가 선택이 되도록. 네, C6셀에는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서식은 어떤 걸 많이 하셨나요? 샵.샵0 그리고 큰 따옴표하고 원 또는 위 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네, 우리 오늘은요, 샵.샵0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뒤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네, 뭐 제주시 이렇게 할 때 앞에는 지역명이 있고요, 뒤에는 시가 공통적으로 들어오죠. 네, 그럴 때는 앞에
지역을요, 골뱅이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문자는. 골뱅이로 대신하시고요. 뒤에 큰 따옴표하고 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예, 우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샵점, 샵샵0 이렇게 넣었죠. 근데 문자는요, 샵 대신에요, 골뱅이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우리 같이 사용자 지정 서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지정 서식은요, 우리 먼저 C6셀 클릭해 주세요. C6셀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부를게요. 셀 서식 대화 상자 바로가기 메뉴 사용할게요. 네, 이 중에 여기서 C6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요.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서식 보이시나요? 네, 셀 서식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셀 서식, 표시 형식 탭, 범주는 사용자 지정. 우리가 하나씩 만들 거예요.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세요. 예, 그러면 네, 여기 인미디어 센터가 나왔죠. 네, 기본은요, 지표준이에요. 네, 지표준 이렇게 블럭 씌워주세요. 예, 블럭 씌워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여기에 인미디어 센터 문자죠. 예, 그래서 골뱅이를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골뱅이는 어디 있냐면요, Shift 2번이에요. 네, 골뱅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 귀중이라는 한글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문자 데이터 넣을 때는 꼭 반드시 큰 따옴표 해주시죠. 예, 큰 따옴표. 저는 한 칸을 띄게요. 딱 붙어 있으면 보기가 좀 불편해서요. 한 칸 띄고 네, 한영키 전환하셔야겠네요. 귀중 이렇게 넣을게요. 네, 그랬더니 인미디어 센터 한 칸 띄고 귀중이라고 이렇게 미리 보기 확인됐죠. 네, 전 여기 한 칸 띄었어요. 예, 한 칸 띄었더니요. 여기도 한 칸이 이렇게 띈 효과가 보이죠. 네, 회사를 예, 높이는 말이죠. 귀중, 네. 인미디어 센터, 그리고 반드시 꼭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는 한 칸을 띄었어요. 그랬더니 한 칸 안 띄면요, 인미디어 센터 귀중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좋으라고요. 저는 큰 따옴표 앞에 한 칸을 띄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미리 보기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확인. 네, 그러면 인미디어 센터 회사 이름 뒤에 귀중이라고 이렇게 붙었죠. 꼬리말처럼. 네, 우리 사용자 지정 서식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C6셀이고요. 네, C6셀. C6셀은 사용자 지정 서식. 또 골뱅이 입력하고요. 저는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그리고 귀중 네, 이렇게 넣었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요, 우리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저장 버튼 클릭입니다. 네, 그래서 뭐 투데이 함수하고요. 사용자 지정, 텍스트 넣는 거 같이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3시에 2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쉬어보셨나요? 예, 2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수업에서는요, F4셀부터 할게요. F4셀, 공급자라고 보이시나요? 네, F4셀 클릭 한번 해주세요. F4셀 클릭하시고요. F4셀은 공급자 가로로 텍스트가 있죠. 저는 이 공급자 가로 텍스트를요, 세로 쓰기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세로 쓰기 F4셀 클릭해 주시고요. 네, F4셀 클릭하시고요. 우리 홈 탭으로 이동할게요. 홈 탭, 우리 상단.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 보기 탭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금선을 해제하려고 우리 보기 탭 눈금선 해제했죠. 저는 이 F4셀을요, 세로로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홈 탭 클릭해 주세요. F4셀 선택하시고요. 홈 탭 가시면요. 맞춤 그룹에 이렇게 세로 쓰기가 있어요. 방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확대해 드릴게요. 네, 먼저 네, 세로 쓰기 할 영역을 선택하셔야 되시죠. 네, 그게 바로 F4셀이에요. F4셀 선택하시고요. 홈 탭, 맞춤 그룹 가시면요. 여기 세로로 쓰는 방향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메뉴 이름이 방향이에요. 방향, 삼각단추 누르시면요. 세로 쓰기라고 있어요. 그럼 세로 쓰기를 누르게 되면은 공급자가 가로로 써져 있던 공급자가요, 세로 글씨로 바뀌겠죠. 네, 세로 쓰기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세로 쓰기 했더니요, 공급자 이렇게 세로로 바뀌었지요. F4셀 선택하시고요. 네, 제가 순서를 써볼까요? 홈 탭, 맞춤 그룹, 방향. 네, 삼각단추 누르면요, 바로 세로 쓰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F4셀 같이 세로 쓰기 같이 한번 해보셨고요. 네, 공급자 세로로 바뀌었죠. 네, 세로 쓰기 되셨죠. 네, 그러면요, 저는 그 다음 여기 G4셀부터 G7셀까지 네, 이 부분을요, 지금 간격이 잘 안 맞았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균등 분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균등 분할. 네, 이 부분을요, 그러니까 똑같이 띄어쓰기가 되게 균등 분할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요 상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자가 균등 분할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 주소지도요, 세 글자잖아요. 다른데 네 글자고 균등 분할로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균등 분할 할 곳을요, 여러분들이 영역을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되세요. 즉 G4셀부터 G7셀까지, G4셀부터 G7셀까지 네, 영역 잡아 주세요. 네, 영역 잡아 주시고요. 우리 네, 홈탭 맞아요. 셀 서식 그룹 가시면요, 셀 그룹 가셔요. 셀 그룹. 네, 셀 그룹.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가셔도 되세요. 우리 그게 더 편할까요? 네, 그러면 블럭 씌우시고요. 이 블럭 씌워진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셀 서식 메뉴가 있죠. 셀 서식 메뉴 클릭해 주세요. 셀 서식. 네, 클릭하시면요,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왔고요. 우리는 맞춤 그룹, 맞춤 탭, 제가 그룹이라고 하네요. 맞춤 탭. 네, 맞춤 탭 가셔서요, 가로 텍스트 맞춤을 할 거죠.
네, 가로가 일반으로 되어 있죠. 꺽쇠 버튼 누르셔서요. 균등 분할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여러분들 아무래도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엑셀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맞춤 그룹, 가로, 균등 분할 들여쓰기 눌러주시면요. 균등 분할, 정말 기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줘요. 네,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확인. 네, 그러면요. 이 블록 쉬운 G4셀부터 G7셀이 균등 분할로 이렇게 되었죠. G4셀부터 G7셀이죠. 네, 여기는요, 균등 분할 했어요. 네, 균등 분할. 네, 그랬더니 보기가 훨씬 더 좋아졌죠. 네, 그리고 H6셀 한번 선택 한번 해보세요. 네, H6셀. 네, H6셀은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주소예요. 네, 여기도요, 네, 더블 클릭 하셔야 되실 것 같죠. 네, 칸이 좁아져서 세종대로가 다 보이지가 않아요. 네, 여기는, 네, 여기도 한번 셀 서식 가서요, 맞춤 한번 해볼게요. H6셀 선택을 해주세요. H6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할게요. 셀 서식. 네,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요. 우리 맞춤 그룹에서 그 주소, 셀에 맞춤. 네, 여기 체크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셀에 맞게 맞춤이 돼요. 셀에 맞춤. 네, 셀에 맞춤. 주소요. 주소 셀. 네, 주소 셀이 뭐였죠? H6셀. 네, H6셀. 셀에 맞춤 이렇게 눌러줘 보세요. 그럼 셀에 맞춰서 텍스트가 이제 줄어들지요. 텍스트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H6셀. 네, H6셀은요, 셀에 맞춤. 뭐 서식이 많네요. H6셀. 네, H6셀은 셀에 맞춤. 네, 굉장히 많아요, 서식이. 셀에 맞춤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셀에 맞춰서 요 셀에 맞춰서 이제 되셨어요. 네, 우리 그 다음에는요, 저는 이 넘버 B12셀을 클릭해 주세요. B12셀. B12셀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는 넘버죠. 1, 2, 3, 4, 5 물론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 입력하셔도 되시지만요. 우리는 이제 엑셀 파일을 이용하는 게 함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B12셀을 선택하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행번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B12셀이죠. 네, B12셀. 네, B12셀에는요, 저는 로우 함수, 로우가 행이에요. 행번호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B12셀에는 행번호를 삽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함수 사용할게요. B12셀 선택해 주세요.
네, B12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단순하게 행번호를 넣을 때는요. 또 우리 함수를 이용할 거니까 등호는 입력해 주세요. 네, 입력해 주시고 로우는 ROW예요. ROW. 그래서 네, 한영키 영문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R 했더니 제가 원하는 함수가 안 나오네요. 그럼 O 하나 더 입력해 줄게요. 네, 나왔어요. RO 했더니요, 로우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우 함수를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ROW 이 함수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네, 더블 클릭하면요, 우리 로우 함수 레퍼런스라고 나오죠. 예, 로우 함수도요, 우리 투데이 함수처럼요, 그 행이 지금 요 행번호가 12번으로 나와 있죠. 네, 로우는요, 행 번호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행이 12행이에요. 12행이에요. 이 상태에서 가로 열렸죠. 가로 닫아주면요, 이 넘버는 12가 돼요. 12가. 왜냐면 로우는 행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왜냐면 12행 맞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여기 넘버에 1이라고 쓰고 싶어요. 여기는 1, 여기는 2, 여기는 3, 네, 여기는 4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그럼 우리 로우 함수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우 함수만 그냥 이용하면 얘는 12가 들어와요. 왜냐면 12번째 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을 만약에 쓰고 싶다면 로우 함수 쓰시고요. 빼기 11. 그 앞에까지의 행번호를 빼주시면요. 이 B12셀에는요. 숫자 1이 들어오겠죠. 네, 로우 함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1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세요. 네, 저는요. 네, 가로 닫고 빼기 11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네, 함수를 사용하려고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넘버 1 들어가죠. 네, 넘버 1 이렇게 들어가요. 네, 정확하게 하시려면요.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if가 들어갔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만 입력했죠. 우리 if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건. 예, 조건. 네, 조건 입력하고요. 그리고 참값, 거짓값 이런 인수를 갖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우 함수 하나만 이용하셔도요, 번호가 들어가요. 네, 근데 정확하게 하시려면요, 이렇게 if 함수 넣어서 C13셀이 빈칸이라면, 비어있다면 빈칸을 나타내고, 그리고 아니라면 이렇게 로우 함수를 적용하는 게 알맞은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뒤에 이 로우 함수만 이용하셔도요, 행값은 구할 수 있어요. 네, 저는 현재 B12셀. 네, B12셀에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세요. B12셀. B12셀. 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게요. 네, 원래는 앞에 if 넣고, B12셀이 비어있다면 빈칸, 아니면 이 로우 값, 이렇게 넣는 게 맞는데, 저는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만 입력해도요, 행번호는 들어가요. 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하고요, 우리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요. 네, 함수식 이용했으면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 클릭, 드래그 해서요, 우리 끝까지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 행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들어가죠. 1번부터 8번까지 행번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요, 우리 행번호 B12셀부터 B19셀까지 이렇게
번호, 행번호를 넣었어요. 네, 저는 간단한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렇게 행번호를 쓰실 때는요, 로우 함수 쓰시고요. 우리 12행이었죠. 앞에 있는 번호를 빼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로우 함수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여기다 품목을 입력하지 않고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요. 이 품목 단가 시트에서 찾아서 입력하라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아, VLOOKUP 함수는 품목이 아니구나. 네, 여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우리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이름 정의. 네, 우리 엑셀은 열과 행이 만나서요. 주소를 이루죠. 예, 주소는 뭐 B열 12행이 만났다면 B12예요. 그런데 그 주소에 이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주소를 누르면은 그 셀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주소가 나와요. 예, 그런 걸 우리 이름 정의라고 하죠. 예, 이름 정의부터 할게요. 이름 정의. 네. 예, 셀 주소를 편하게 텍스트로 보기 위해서 이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하단 시트 중에서요. 품목 단가 시트 있죠. 품목 단가 시트 클릭해 주세요. 네, 품목 단가 시트 보시면요. 품목 이름도 있고요. 규격도 있고요. 단가도 있죠. 네, 저는 뭐 규격이나 단가는 VLOOKUP 함수 사용하고요. 이 품목은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왜 우리 드롭 단추 클릭해서 그 항목이 들어가도록. 네,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품목 단가 시트 클릭하셨나요? 네, 품목 단가 시트 클릭하셨으면요. 품목 단가 시트에서 우리 품목, 즉 A2 셀부터 A9 셀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범위 잡아주시고요. 우리 이름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얘네가 품목이잖아요. 네, 다 컴퓨터 용품이에요. 컴퓨터 용품. 그래서 이름 상자 클릭하시면요. 자동으로 블록이 씌워져요. 블록이 씌워졌을 때요. 우리는 품목이라고 입력할게요. 한영키 전환하시고요. 품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엑셀의 마무리는 엔터. 엔터 눌러주시면요. 이 블록 잡힌 즉 A2 셀부터 A9 셀은요. 이 셀 주소가 품목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미 셀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는 H4 셀이죠. 그럼 다시 여기 A2 셀부터 A9 셀까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 부분은요. 품목이 되는 거예요. 주소가. 품목. 그래서 이름 정의 하셨어요. 네, 이런 뭐 H2 셀보다는 품목이 훨씬 더 우리 셀 주소보다는 이런 텍스트가 아 이건 품목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름 정의를 많이 사용해요. 네, 이름 정의 하셨죠. 네, 이름 정의 하셨으면요. 우린 다시 견적서 시트로 이동해 주세요. 견적서 시트, 네, 견적서 시트로 오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요. 여기 드롭다운 단추 만든 다음에 이 품목이요. 좀 어렵잖아요. 그쵸? 입력하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좀 편하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름 정의 먼저 하셨고요. 견적서 시트
오셨죠? 예, 그러면은 C12셀부터 C19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정하려고요. C12셀부터 C19셀까지 영역 잡아주시고요. 우리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가시면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가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클릭해 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네, 이해할게요. 네, 이해하시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나오죠. 네, 우리가 이름 상자를 미리 이름 상자래네. 네,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원본에도 여기는 품목이 들어가 있죠. 네, 여기 품목이니까 블록 씌워서. 네, 이렇게 들어왔나요? 예, 들어왔으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여기 드롭다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롭다운 단추가 생겨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단추가 생겼죠. 네, 단추 생겼죠? 예, 우리가 물론 입력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이제 품목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네, 우리 품목 뭐라고 입력할까요? 네, 선택하시면 이 중에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품목을 정하시면 되세요. 네, 우리 첫 번째는요. 첫 번째 거 할까요? Core i5 9600KFC. 네, 됐죠? 그리고 두 번째도요. 이렇게 드롭다운 단추가 생겨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거 할까요? 그냥? 네, 또 세 번째는 좀 바꿔볼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다 하셔도 되세요. 네, 저는 순서대로 할까요? 그냥? 네, 순서대로. 네, 드롭다운 단추 이용하셔서요. 네,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해 주세요. 다섯 번째가 1, 2, 3, 4, 5. 6. 네, 5까지만 할게요. 제가 네, 여기는 다 지울게요. 네, 5까지만 입력해 주세요. 네, 다 여러분들이 요 드롭다운 단추 있으니까 더 입력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름 정의해서 품목에 5가지 넣었어요. 5가지. 네, 5가지 더 넣고 또 품목 더 추가하실 분들은 다 하셔도 되세요. 예, 제가 예제 만들 때 지우질 않아서 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만 넣도록 할게요. 5번까지. 네, 그래서 품목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요. 예, 품목 이렇게 항목을 넣었어요. 예,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름 정의하셨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목록을 만들어서요. 예, 품목을 채웠어요. 네,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요. 우리 이번에는 규격, 수량, 단가. 규격은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 품목 단가 시트에서 이 규격하고 단가를요.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규격은 2번째 열이고요. 단가는 3번째 열이에요. 그래서 VLOOKUP 하실 때는요. 이 열 번호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 번호.
네, 규격은 두 번째 B열, 다음에 단가는 C열, 세 번째 열에 있어요.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규격, 즉 E12셀 클릭할게요. E12셀. 네, E12셀 클릭해 주시고요. E12셀 클릭하셨나요? 네, 하셨으면요. 우리 이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품목 단가 시트에서 규격을요 불러오도록 할게요. 네, 이 순서대로. 네, 저는 그냥 편의상 순서대로 했지만요. 순서가 바뀌어도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품목에 해당되는 규격을 찾아다 줘요. 네, 우리 VLOOKUP 함수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이 12셀 선택해 주세요. 이 12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품목 단가 시트에 있는 Core i5 이 품목의 규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VLOOKUP 함수를 사용할 거니까 등호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V, 네, 한영키 전환하시고요. V, 네, V 하나 입력했더니요. 우리가 사용할 VLOOKUP 함수가 이렇게 보이죠. VLOOKUP 함수 더블 클릭해 주세요. VLOOKUP 함수 더블 클릭. 한번 클릭하면요. VLOOKUP에 대한 함수 설명이 나오고요. 저는요.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VLOOKUP 함수 풀네임이 들어오죠. 네, VLOOKUP 함수 풀네임이 들어오고요. 우리 VLOOKUP 함수는요. 4개의 인수를 가져요. 네, VLOOKUP 함수는 찾기 함수죠. 네, 그러면 우리 컨트롤 A 한 번만 눌러주세요. 컨트롤 A 눌러주시면요. VLOOKUP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수가 4가지나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부르는 게요.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A가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부르는 단축키예요. 네, 그러면 이 VLOOKUP 함수 4개의 인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각각 클릭해 주셔야 되세요. 네, VLOOKUP, lookup value. 네, 첫 번째는 뭘까요? lookup value니까 찾을 값, 무엇을 찾을 건가요? 하고 찾을 값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네, VLOOKUP 함수가 찾기 함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찾을 값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찾을 값. 네, 우리는 뭘 찾아요? 즉 Core i5 규격을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lookup value 첫 번째 셀에는요. 여기 D12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D12셀이 아니라 C12셀이네요. 얘가 병합이 돼서. 네, 그래서 lookup value 커서 깜빡깜빡하죠. 그럴 때 여기 core, 네, C12셀 선택해 주세요. C12셀을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오죠. 테이블 어레이는요.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범위에서 찾아드릴까요? 네, 두 번째는요. 범위, 찾을 범위. 네, 어디에서 찾아드릴까요? 해서 찾을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인수가 많으면 어렵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찾을까.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찾나요? 찾는 범위. 네, 찾을 범위. 네, 찾을 범위를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경로를 찾아가시면 되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클릭해 주시고요. 네,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는 품목 단가 시트 클릭. 품목 단가 시트 클릭해 주세요. 품목 단가 시트. 네,
품목 단가 시트. 네, 클릭하셨나요? 네, 품목 단가 시트. 네, 품목 단가 시트 오셨죠? 어디서부터? 네, 여기 A2 셀부터 C9 셀까지. 네,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범위 잡아주셨나요? 네, 범위 이렇게 잡아주세요. 품목 단가 시트에 A2부터 C9셀까지 여기가 찾을 범위예요. 네, 찾을 범위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컬럼 인덱스죠. 네, 여기는 품목열, 규격열, 단가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요, 규격이지요. 그래서 열번호, 네, 열번호가요. 열번호 세 번째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규격이 두 번째 열이었죠. 그래서 2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되세요. 2. 이 두 번째 열을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는 옵션이에요. 정확한 값. 그래서 0을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0. 0. 네, 0을 입력했더니요. 여기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이죠. C5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규격이 C5래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C5 미리 보기 보이시나요? 네, 그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확인. 네, 확인요. 그래서 VLOOKUP은요, 이렇게 4개의 인수를 가져요. 첫 번째는 찾을 값, 두 번째는 찾을 범위, 세 번째는 열 번호, 그리고 얘는 옵션, 정확한 값. 네, 첫 번째는요, 찾을 값. 네, 찾는 값. 두 번째는 찾는 범위. 얘는 범위. 그 범위 중에서 컬럼 인덱스는 열 번호, 몇 번째 열에 있나요? 네, 그리고 0은 정확한 값. 아무래도 텍스트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확인했더니요, 규격이 C5래요. 네, 그럼 우리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코어 i5가 규격이 C5인지, 그럼 품목 단가 시트에 가서 네, 코어 i5가 C5 맞네요. 그쵸? 네.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넣을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고 우리 수식 복사하면 되시죠. 자동 채우기. 클릭, 드래그해서 5번까지 하시면요. 우리 품목 단가에 있는 두 번째 열, 코어는 CO, 그다음 B모는 CO, 그 다음에 860V 512는 SSD. 네, 이렇게 규격을 찾아주지요. 네,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번에는 단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정리도 안 하고 막 나가네요.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셨고요. 네, 여기 함수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VLOOKUP이면 VLOOKUP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E12셀, 네, E12셀이죠. 네, E12셀 함수요. 네, 찾기 함수만 이용할게요. 네, 이렇게 하셨고요. 네, 함수 E12셀이에요. 그리고
이 함수랑 똑같은 방법으로요. 저는 단가도 한번 품목 단가 시트에서 단가만 찾아서 자동으로 입력되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요. G12셀이죠. G12셀 클릭하시고요. 저는 이 VLOOKUP 함수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단가는요. 세 번째 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을 3으로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또 VLOOKUP 함수 사용할게요. 는 V 네, VLOOKUP 보이시죠? 네, VLOOKUP 더블 클릭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A 네, 함수 대화 상자 이용할게요.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규격 구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VLOOKUP이 낯설지만요. 계속 이제 반복하시면요. VLOOKUP 찾을까? 두 번째는 찾는 범위, 세 번째는 열번호, 그리고 텍스트라면, 그리고 네 번째 인수는 정확한 값. 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암기하고 계셔야 되세요. 그런데 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부르면요. 외울 필요가 없죠. 인수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 해주시면 되시니까요. 네, 우리 이 12셀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이 열번호만 달라요. 왜냐면은 규격은 두 번째 열에 있었고요. 단가는 세 번째 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lookup value 찾을까? 무엇을 찾을까요? 네, 우리 무엇을 찾냐면요. 이 core i5 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셀 깜빡할 때 우리 C12셀을 클릭. 네, core i5 9600KFC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찾아드릴까요? 라는 범위예요.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 찾을 범위. 그럼 두 번째 셀 클릭 하시고요. 우리 어디서 찾아요? 품목 단가 시트에서 찾지요. 그럼 품목 단가 시트를 클릭 하시고요.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단가는요, 세 번째 열이에요. 품목은 첫 번째, 규격은 B열, 단가는 C열 세 번째죠. 그래서 우리 컬럼 넘버는 3. 네, 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텍스트니까요, 네 번째는 정확한 값. 네, 0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거랑요, 네, 아까 거랑 이 부분만 달라요. 규격이랑 이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똑같지요. 그래서 세 번째 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만. 네, 이 부분만 다르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요. 이 코어 i5는 단가가 20만 원이래요. 네, 이렇게 우리 함수를 사용하면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시죠. 클릭, 드래그. 네, 하시면요. 단가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저는 G12셀이죠. 네, G12셀. 네, G12셀은요. 좀 복사해서 넣을게요. 열번호만 다르니까. 네, 열번호 세 번째 열.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품목을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죠. 바꾸면요, 또 단가랑 규격도 그 품목에 따라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럼 저는요, 여기서 몇 개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예, 저는 세 번째 한번 바꿔볼까요? 네, 세 번째, 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넣기 때문에 목록 단추 누르고, 저는 세 번째를 뭐로 바꿔볼까요? 네, 여기 맨 끝에 거? 네, 그랬더니, 여기 규격이랑 단가가 바뀌는 거 보셨나요? 네, 하나 더 해볼게요. 또, 요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클릭하고요. 제가 델포스로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규격하고 단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함수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다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네, 그리고 수량하고, 수량은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세요. 예, 저는 뭐 컴퓨터가 조금 부품이 비싸죠. 그래서 뭐 2개, 그리고 뭐 하나, 둘, 뭐 이렇게 할게요. 네, 부품이 좀 비싸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규격 단가는 VLOOKUP 함수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왔죠. 품목 단가 시트에서 저는 수량은 그냥 임의로 입력했어요. 네, 임의로 입력했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만들어서 했고요. 또 이 규격하고 단가는 VLOOKUP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품목 시트에서 불러왔고요. 저는 이 수량은 그냥 입력했어요. 네, 수량. 네, 수량 그냥 입력했어요. 얘는 입력. 예, 되셨나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급가액 구해볼까요? 예, 공급가액. 네, 우리 공급가액은요, 이 수량 곱하기 단가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얘는 뭐 따로 뭐 함수 이용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는 하고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할게요. 네, 우리 어려운 함수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급가액은 우리 그냥 주소, 셀 주소 클릭해서요.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네, 수량 곱하기 단가니까요. 네,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되세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그럼 40만원 나오겠죠. 20만원짜리 두 개니까. 그래서 엔터 눌러주세요. 네, 공급가액. 네, 저는 공급가액. 네,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 그냥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엔터 누르시고요. 그다음 자동 채우기. 네, 여기 5개만 네, 이렇게 하시면요. 공급가액이 바로 이렇게 하나만 잘 계산하면요.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되지요. 네, 공급가액 하셨나요? 네,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요. 저는 자동 채우기 했어요. 네, 저는요. 또 그 다음에 공급가액 합계, 즉 H20셀 구해볼게요. H20셀. 네, H20셀이요. H20셀은요. 물론 뭐 썸함수를 사용해도 되지만요. 저는 자동 합계 기능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공급가액 합계. 네, 여기 이 부분을 다 더해주면 되죠. 네, 공급가액 합계.
저는 자동합계 이용할게요. 그러면 H20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수식택, 네, 수식택 갈게요. 수식택 가시면은 자동합계라고 있죠. 자동합계. 우리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네, 저는요, 합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5개니까요, 이 범위만 클릭 드래그해서 5개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엔터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 공급가액이 이게 얼마예요? 121만 1,000원인가요? 네, 이렇게 공급가액 합계가 나왔죠. 네, 저는 이 공급가액은요, 자동 합계. 우리 합계 평균 카운트 최대 최소 자주 사용하는 5개는요, 이 자동 합계에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예, 저도 그 기능 이용해서 공급가의 합계까지 구했어요. 네, 여러분들 잘 구해졌나요? 네, 우리 그 다음에는요, 여기 만료일 할게요. 만료일 보이시나요? 네, 만료일. 만료일. 네, 만료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만료일은요, 본 견적서는 견적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대요. 7일간 유효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만료일을요, 7일간이니까 오늘 포함하면 더하기 6만 하면 되죠. 그래서 today 함수 이용할게요. 는 today, 네, today 함수 가로 열었으면 가로 닫아 주셔야 되세요. today 함수 더하기 6 이렇게 하시면요, 만료일이 오늘이 4월 8일이라면 네, 이 함수 이용하면요, 그 하루 포함해서 7일간 유효하는 그 만료 날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만료일은 네, today 함수에다가 더하기 6 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2022년 4월 14일 이렇게 만료일이라고 나오네요. 네, 많이 어려우시죠? 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긴 식을요, 딱 필요한 함수만 넣는 거예요. 긴 함수였는데 딱 필요한 함수만 넣어서요, 그래도 조금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공급가액 합계까지 구하셨어요. 네, 공급가액 합계까지 구하셨으면요, 우리 저장 버튼 한번 누를게요. 네,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잠깐 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뭐 금액이나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3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견적서 만들기 이제 금액만 하시면 되세요. 네, 금액 D9셀 선택해 주세요. D9셀. 네, D9셀은요, 금액,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금액은 부가세는 우리 세금이죠. 네, 세금도 우리 10%네요. 네, 10% 플러스한 금액을 여기 금액에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D9셀 선택하시고요. 네, D9셀. 네, 금액, 부가세 포함이에요. 네,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시죠. 그런데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전체 금액에다가 우리 부가세 할 때는 금액
더하기 금액 곱하기 부가세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D 굿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부가세 포함한 전체 금액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먼저 네, 공급가액은 D 굿셀이요. 공급가액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요. 그쵸? 우리 먼저 금액은 네, 금액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금액은 공급가액 먼저 합계 공급가액 합계 더하기 또 10% 부가 세금이 있으니까 공급가액 곱하기 부가세를 합해야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총 금액은. 네, 총 금액은 우리 세금 빠진 네, 공급가액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부가세가 10%가 있대요. 그래서 부가세 10% 하면요. 이 121만 1,000원의 10%니까 뭐 12만 1,100원인가요? 그만큼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금액이요. 네, 금액 같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굿셀 선택해 주시고요. 네, 저는 뭐 함수 따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셀 주소 이용해서요.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는 입력하시고요. 네, 공급가액 합계. 우리 공급가액 합계가 H20셀이죠. H20셀 셀 주소 클릭 한번 해주세요. H20셀 더하기 가로 열고 또 다시 H20셀 공급가액 일단 곱하기 10% 해줘야 되죠. 곱하기는요 아스테릭 표시하시면 되세요. Shift 8번요. 네, 곱하기 그다음 10%. 10%는요 바로 여기 부가세라고 나왔어요. 부가세 I10셀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주의하실 점이 있죠. I10셀. 네, 부가세는요, I10셀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가세 주소는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세요. 절대 참조요. 예, 절대 참조라는 건 셀 주소는 항상 열과 행이 나오죠. I열 10행이에요. 그런데 이 부가세는요, 주소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으려면요,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절대 참조는요, 열과 행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여주셔야 되세요. 달러. 네, 부가세 주소는요, 이 I10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주소는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세요. 우리 랭크 함수 할 때요 절대 참조 했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 셀 주소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절대 참조 즉 F4키를 한번 눌러 주셔야 되세요. 네, F4키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F4키는 네, 여기 있죠.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I10셀 열 행 앞에 달러가 자동적으로 붙어요. 네, F4키 한번 눌러주세요. F4키 예, 눌러주시면요. 이 I10셀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붙지요. 네, 그리고 가로 열었으니까요. 가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세요. 네, F4키가 중요하죠. 네,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있고요. 네, 또 여기에도 있고요. 네, 절대 참조.
이 셀 주소가 움직이면 안 되는 다 10%잖아요. 코어 i5도 부가세 10%, 뭐 RX 570도 부가세 10%. 그래서 이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네, 해주셨으면요, 엔터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엔터키. 예,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 서식이요, 이렇게 한글로 들어가서 이렇게 133만 2,100이 나온 거예요. 네, 예제를 만들 때요, 미리 사용자 서식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사용자 서식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저는 여기에다가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앞에는, 왜 우리 계산서 보면요, 앞에 금,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금액의 금. 그리고 뒤에는 원정,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네, 원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텍스트니까요,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시죠. 이렇게 큰 따옴표. 예, 큰 따옴표 해주셔야 되시죠. 예, 같이 한번 해볼게요. D 9셀 선택하시고요. 우리 셀 서식.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요, 셀 서식이라고 나오죠. 셀 서식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 탭. 표시 형식 탭 가시면요, 기타라고 있어요. 기타. 현재는요, 이렇게 숫자 한글로 되어 있죠. 네, 한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이 들어온 거예요. 한글이 들어왔고요. 전 여기에다가 사용자 지정 가서 앞에는 금, 뒤에는 원정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사용자 지정 클릭. 네, 사용자 지정 클릭하면요, 여기 형식이 막 뭐라고 막 나오죠. 네, 이 형식이에요. 이 형식에다가 앞뒤로 저는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이 형식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이 형식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 지우지 마시고요. 이 형식 앞뒤로 우리는 텍스트를 넣을 거니까 큰 따옴표하고 앞에는 금, 그리고 뒤에는 원정. 네, 이렇게 하시면요, 사용자 지정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지워요. 예, 그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네, 제가 하고요. 예, 확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 칸 뛸까요? 네. 하고 한글로 원정 큰 따옴표 했더니 바로 미리 보기 들어가죠. 그럼 얘도 똑같이 금이라고 입력할게요. 큰 따옴표 금, 큰 따옴표 한 칸 띄고, 네, 이렇게 했더니 요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금, 원정, 그리고 앞뒤로 저는 한 칸씩 띄었어요. 그랬더니 요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되셨다면요,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 지정 서식 같이 하시고 계세요. 네, 우리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네, 확인. 네, 그러면 이 한글 테스트 금액 앞에 금, 그리고 마지막에 원정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한글 텍스트만 있으면요,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H9셀, H9셀에요, 숫자가 보이게 할게요. 네, 숫자가는 하시고요. 이 D9셀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D9셀 클릭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여기는 사용자 지정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바로 바뀔 거예요. 는 D9셀 하시고요. 엔터키, 네, 눌러주시면
네, 미리 사용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133만 2,100원 이렇게 원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셀 하나하나마다요 서식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 지정 서식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숫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T9셀 선택하시고요, 홈 탭 한번 눌러보세요. 홈 탭 누르면 여기 보세요. D9셀은요 사용자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사용자 지정. 네, 사용자 지정. 여기 기타 표시 형식 가시면요, 다 아까 뭐 이상한 부호 같은 거 있었죠. 그 사용자 지정 부호가 들어가서 그래요. 또 여기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도요 통화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미리 이 셀에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넣은 거예요. 네, 여기는 이 통화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나는 뭐 일반으로 하겠다 하시면요, 이렇게 일반 숫자만 나와요. 그런데 이런 숫자보다는요 아무래도 이 원화 표시 있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 서식을요 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견적서 완성을 하셨어요. 네, 견적서 이렇게 완성하셨고요. 우리 다 완성하셨으니까 저장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저장. 그래서 긴 시간에 거쳐서 견적서 완성하셨고요. 제가 혹시나 또 이 견적서 하느라고 이력서를 못할까 봐요. 미리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놨어요. 네, 이력서 클릭 한번 해보셔요. 우리 하단에 이력서 시트 이렇게 보이시죠? 이력서 시트 클릭 한번 해보셔요. 네, 이력서 시트는요 단순하게 셀 병합이 많아요. 이렇게 견적서처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력서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력서 시트 클릭하시면요, 우리 엑셀은 이렇게 열과 행이 만나서 셀을 이루죠. 예, 셀을 이뤄서요, 저는 이 행 높이 그리고 셀 병합만 했어요. 셀 병합만. 네, 셀 병합만 해서 이력서처럼 만들었어요. 양식을. 네, 이게 원래 다 셀인데요, 제가 병합을 했어요. 예, 보세요. 제가 이메일 셀을 클릭했더니요, 상단 맞춤 가보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 시간 되는 데까지 이력서 한번 틀 만들어 볼게요. 이력서는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셀 병합하는 게 가장 많고요. 또 행 높이 조절하시면 되세요. 열 너비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네, 우리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트 하나 추가할게요. 예, 더하기 버튼, 네, 하단 시트 더하기 버튼 클릭 한번 해주세요. 더하기 버튼 클릭. 그래서 시트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네, 시트 추가하고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셀 병합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트 추가하셨나요?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새 시트 추가하셨으면요, 우리 상단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 클릭. 네, 클릭하시면요, 우리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보이시죠? 네, 페이지 레이아웃 가도록 할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네, 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백 보이시죠? 여백 클릭하시면요, 우리 하단에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여백 클릭 한번 해주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여백 삼각단추 누르시면요, 맨 하단에
사용자 지정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요,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네, 사용자 지정 여백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페이지 설정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러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릿말, 바닥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요, 이 쪽자 들어가는 건 다 2로 할게요. 2. 네, 쪽은 다 2로. 그리고 머릿말은 0으로 할게요. 바닥글도 0.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글은 0, 바닥글도 0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네, 설정하셨으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클릭입니다. 네, 그러면요, 다 지정이 되었어요. 네, 다 지정이 되었고요. 네, 저는 A1셀부터 I25셀까지 아이고, 너무 많이 잡았네요. I25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했고요. A1셀부터 I25셀까지 A1셀부터 I25셀까지 영역 잡아주시고요. 저는 테두리를 미리 넣을게요. 홈 탭 가셔서요. 끌끌구르 가셔서 우리 모든 테두리 네, 모든 테두리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역 잡은 곳에 모든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높이를 조절할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력서니까 왼쪽 상단에는 뭐 사진이 들어갈 거고요. 또 행 높이 조절. 네, 행 높이 조절하도록 할게요. 네, 일행부터요. 네, 일행만 잡아주세요. 즉, 일행 행머리꼴을 눌러주셔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행 높이 메뉴 보이죠? 행 높이를 50. 일행은 50. 일행은 50. 네, 넓어졌죠. 행 높이 일행 50. 그리고 내 시간이 많이 모자라긴 할 것 같아요. 일행 50 잡고요. 2행부터 24행까지. 24행은요. 저는 24 정도로 할게요. 24하고 그리고 마지막 25행은요. 100. 네, 이렇게 행 높이를 정할게요. 네, 1행은 했고요. 우리 이제 머리글을 잡아주셔야 되세요. 2행부터 24행까지. 네, 24행까지 행머리글 잡아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행 높이를 24 입력하고 확인. 네, 행 넓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25행 잡아주시고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핵높이 얘는 100. 네, 100 입력하시고 핵높이를 이렇게 넓혀주세요. 네, 그러면 네, 이력서 틀만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병합만 하시면 되세요. 우리 셀 병합. 네, 셀이 굉장히 많죠? 네, 셀 병합.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력서 보시고요. 셀 병합 하시면 되세요. 우리 사진 넣을 부분은 A1셀부터 C3셀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A1셀부터 C3셀까지 이렇게 잡으셔요. 잡으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시죠. 그쵸? 병합이 됐죠. 네, 병합이 되었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력서 탭 클릭하시고요. 또 여기 D1셀부터 I1셀까지 또 병합이 되었죠. 이렇게 보시고요. 병합을 해주셔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주로 이력서 만들 때는요,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메뉴를 많이 사용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력서 탭 시트 클릭하시고요. 이력서 탭 클릭하셔서 또 성명, 이 D2셀부터 D3셀,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죠. 그래서 보시면서 D2, D3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그리고 또 이 투셀부터 F까지 영역 잡아주시고요.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죠. 근데 또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단도 보시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셔요. 네, 또 여기 이력서 시트 보시면서요. 저는 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거예요. 네, 주소도 ABC, A4셀부터 C4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고요. 이 열너비는요. 간격 조절한 거예요. 열너비 간격 조절하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많아요.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헷갈리실까봐 제가 여기 텍스트 넣어 볼게요. 사진, 그리고 주소, 이력서, 성명, 그리고 여기는 도장이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붙이실 때는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시면 되시지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생년월일. 네, 앞에 시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세요. 또 그다음 주소 밑에 여기도 블럭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아이고. 네, 여기도 주소도 다 병합해야겠네요. 그쵸?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되지요. 네, 여기도 먼저 헷갈릴까봐
네, 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에요. 네. 네, 틀이 좀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리고 사진칸이 너무 넓죠. 이럴 때는요, 우리 열머리끌, 네, 열머리끌이요. 열머리끌에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시죠. 네, 줄여주시면, 네, 셀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이력서 틀 갖춰줬죠.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잘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학력 및 경력사항 밑에도요, 셀 병합을 많이 해주셔야 되세요. 네, 물론 하나씩 하셔도 되세요. 즉 D7셀부터 D9셀까지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한꺼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도 하실 수 있으세요. 즉 네, 이렇게 따로따로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요, 다 잡는 거예요. 여긴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거죠. 다 잡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옆에 삼각단추 누르시면요. 전체 병합도 있어요. 전체 병합 누르시면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돼요. 네, 한꺼번에. 네, 똑같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일 때는요. 다 블럭을 잡으셔서 요 삼각단추 누르셔서 전체 병합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여기 기감의 장소도요. 지금 두 개의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얘도요. 여러분들이 다 블럭을 잡으세요. 네, 블럭 잡고요.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삼각단추 눌러서 전체 병합 하시면요. 한꺼번에 이렇게 병합이 돼요.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병합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맨 하단 25행. 네, 25행은요. 다 블럭 잡으시고요. 한 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력서 우리 하단에 보시면요. 뭐 위의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예, 제가 빨리 입력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요. 앞에 시트 보시면서요. 요거 그대로 하세요. 앞에 시트 보시면서 네, 저는요. 얘를 복사를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리고 요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하실 때는요.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나셔서요. Alt, 엔터키 눌러주시면요. 한 셀에 두 줄을 입력할 수 있어요. Alt, 엔터키 누르시면요. 네, Alt, 엔터키 누르면요. 한 셀에 두 줄 입력이 가능하신 거예요. 두 줄 입력.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이제 없어서 굉장히 빨리 나갔죠. 그런데 이 이력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네,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일 경우에는 여기 삼각단추 누르셔서 전체 병합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제가 급하게 해서 가족관계 빠졌네요. 네, 그쵸? 네,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셔서 이렇게 이력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제가 요 가족관계는 빼먹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